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아, 같은 영상을 몇 번을 녹화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 두 개의 블로그 글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떤 거냐면 플루터의 그 허점, 맹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블로그 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플루터가 가지는 크로스 플랫폼이 굉장한 장점인데 이게 또 장점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S 퍼포먼스 이슈가 있어요. 플루터에. 그거 소개하는 블로거 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루크 얼반이라는 분이 작성하신 글인데요. 이제 그 플루터가 그 시작은 iOS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 개발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플루터 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루터 데스크탑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 6개의 플랫폼에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6개의 플랫폼에 배포를 하니까 크로스 플랫폼인데,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말하는 것이 플루터가 화면을 그리는 방식이 기존의 다른 그 크로스 플랫폼들과 달라요. 기존의 다른 크로스 플랫폼들은 자마린이나 뭐 리액트 네이티브 이런 애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로 그 프로그램을 짜면 배포될 그 플랫폼에 맞는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이 되거든요. 근데 플루터는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그것과 달라요. 플루터는 자신의 고유의 그 캔버스에 화면을 직접 그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게, 이게 어떤 방식이랑 비슷한 거냐면 그 게임하고 비슷해요. 유니티나 이런 것들은 그 자신 캔버스에 직접 화면을 그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플루터가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실제로 그 각 플랫폼에 맞는 화면을 직접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자가 이제 지적하는 게 플루터가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핫한데 지금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아직 플루터를 선택할 이유가 근거가 조금 부족해요. 뭐냐면 자 엔터프라이즈 기업에는 5명의 어떤 개발 팀이 있든 개발자가 있든 있다고 쳐봐요. 뭐 윈도우, 그다음에 맥, 웹, 그다음에 iOS, 뭐 안드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미 5명을 보유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플루터로 이제 세팅을 했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각각의 네이티브 그 개발을 하는 방식과 플루터로 바꿨을 때를 비교했을 때 플루터로 바꿨을 때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냐면 자, 플루터로 선택을 하더라도 윈도우는 윈도우 전용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맥은 또 맥에 맞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웹은 웹에 맞는 개발 플루터로 하더라도요. iOS는 iOS,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이렇게 따로따로 개발을 하게 돼요. 좀 좋게 봐줘도 어떻게 되냐면 음, 윈도우랑 맥을 같이 개발해. 같은 특성을 가진 디바이스니 그 플랫폼이니까요. 웹을 개발하고 iOS랑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해. 이렇게 좀 묶을 수 있지만 여전히 세 가지 컨셉의 개발을 해야 돼요. 예, 그것도 서로 완벽하게 세 가지가인 것도 아니고 서로 어쨌든 고려를 해야 돼요. 윈도우랑 맥이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 어떤 하나의 분류 안에서도 또 작게 나뉘어야 되는 거죠. iOS랑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5가지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네이티브로 개발할 인력이 있는 업체가 플루터로 바꿔서 각각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스타트업에서는 의미가 있냐면 한 사람이 5개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스타트업은. 그런 경우는 플루터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5개 그 언어와 5개 프레임워크를 공부해서 5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공부해서 5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거는 그나마 좀 수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개발자와 스타트업에서는 핫한 플루터가 아직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선택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만한 매력이 아직은 없는 거죠.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플루터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적어도 모바일 부분에서만큼은 복잡도가 다소 낮은 다소 심플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플루터가 굉장합니다. 비용이 아주 쌉니다. 네이티브에 비해서. 네.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 이 두 가지 모바일은 벌써 버전 2가 나왔잖아요. 프레임워크가 나름대로 쓸만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iOS를 한 번에 개발하실 기업들은 이 플루터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OS 퍼포먼스 이슈가 있는데 토마스 미델, 네, 요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iOS 젠크라는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대요. 젠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젠크라는 게 뭐냐면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버튼을 누릅니다. 이 손이 버튼을 누르면 버벅였죠. 버튼을 계속 누르면 이 버벅임 현상이 점점 없어져요. 빨라졌죠, 조금. 네, 빨라졌죠. 이렇게 어떤 위젯이 동작할 때 처음 실행할 때 버벅이는 게 있어요. 이걸 젠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공식 용어는 아니고 그냥 개발 커뮤니티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젠크라는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플루터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방식으로 바꾼 시기가 버전 1.17이 배포되면서래요. 2020년 5월경에 배포되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뭐 그런 게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이 젠크 이슈가 발생했대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 됐대요. 플루터 2.0이 3월에 발표됐으니까 요 블로그 글이 쓰여진 시점이 한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에 발표되면서 개선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월까지 이 블로그 글이 쓰여지는 그 시점까지는 개선이 안 됐던 거예요. 굉장한 거죠. 1년간 iOS 퍼포먼스 이슈 약간 핫한 게 개선이 안 됐어요. 이런 문제가 아직 있다. 음, 플루터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잖아요. 6개의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럼 각각의 플랫폼에게 세밀하게 신경 쓰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대응들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플루터는 구글에서 개발하니까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쪽은 대응이 좀 더 긴밀할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같은 회사니까. 근데 iOS나 윈도우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응하기가 뭐 OS 단까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문제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iOS 젠크 문제는 1년간 해결이 안 됐고요. 예,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플루터가 아직 가진 단점이니까 플루터를 선택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터를 선택하고 있고요. 저는 스타트업 개발자니까 당연히 플루터가 좋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아직 굉장한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블로거 쓰신 그 2명도 플루터를 실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프로덕션으로. 그러니까 이들도 단점을 지적하지만 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부적합한 모든 상황에서 플루터가 좋은 건 아니니까